우선은 뭐 염증성 장질환이랑 장결핵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랑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대장 내시경이라던가 피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특별한 기질적인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요. 장결핵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에 염증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으로 확실히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장결핵, 크론병, 뭐 염증성 장질환들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제일 구별이 안 되는 게 장결핵이랑 크론병이거든요. 크론병은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나 아니면 염증 수치를 올리는 것도 비슷하고 병변 위치도 비슷합니다. 궤양도 비슷해가지고 전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의 모양이라던가 피검사라던가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전혀 구별이 안 될 때는 우선은 장결핵으로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 반응을 보고 장결핵 치료가 잘 됐다고 생각되면 장결핵으로 그냥 치료를 계속하는 거고, 치료가 잘 안 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장결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크론병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이랑은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은 궤양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부터 침범해서 연속병변을 보이고요. 크론병은 이제 회맹 부위를 많이 침범을 하고 그쪽에 이제 궤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장결핵도 약간 부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이 장애에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게 감염성 장염 같은 거를 많이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가끔 뭐 배탈 나고 막 이럴 때가 많은데, 배탈이 나면은 잠시만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며칠만 있으면 다시 증상이 완전히 완화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염성 장염은 뭐 캄필로박터, 대장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만 그냥 일시적입니다. 근데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으로 계속 장에 염증이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궤양성 대장염이랑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고요. 그 두 가지는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혈변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주요 타입이고요. 저희가 배체 장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체장염도 염증성 장질환에 들어가긴 하는데, 배체장염 자체는 조금 더 발생률 자체, 발병률 뭐 이런 것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입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을 하면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때는 케이스 보고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흔해지고 친척 중에 뭐 염증성 장질환 있는 것도 많이 발견이 되고 막 이러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인 거는 거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환경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식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뭐 2000칼로리밖에 안 먹고 막 2000칼로리 밑으로 먹고 있을 때는 이 병 자체가 발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3000칼로리를 먹는 패스트푸드라던가 여러 가지 동물화된 기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많이 발병이 되고, 서양화된 식이를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고기 소비량이나 동물 지방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일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기준이라는 게 명확한 게 없습니다.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장암을 많이 얘기 드리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로 그냥 진단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암들이나 질환들이 조직검사로 이제 암 확정을 되고 막 이러는데, 염증성 장질환은 진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환자의 병력, 배가 자주 아파왔다 뭐 이런 병력이라던가 피검사에서 볼 수 있는 항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변검사, 그리고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CT 검사, 뭐 MRI 검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단이 애매한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을 비슷하게 보이는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장결핵도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감염성 장염 같은 것도 처음에 보면은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해보면은 감염성 장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염증성 장질환은 오히려 더 특징적인 궤양을 나타내고 대부분 좀 시간을 좀 두고 진단을 해보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복통이랑 혈변이랑 설사인데 뭐 약간 이제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이랑 약간 증상이 다른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직장 쪽에 그 장끝이거든요. 항문 바로 위치니까 그쪽에가 제일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혈변이라던가 설사가 더 위주가 되고요. 초기에는 약간 설사 정도 약간 무름변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점점 심해질수록 혈변 같은 거,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슷하게 크론병도 복통, 설사, 혈변이긴 한데 크론병은 소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30% 정도가 그 소장에만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장에 있을 경우에는 혈변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협착이나 누공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복통이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이제 증상은 있는데 크론병은 설사, 혈변보다 복통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잘 복용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난치성 질환이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완치가 된다는 거는 약을 먹으면 아예 없어진다는 건데, 당뇨, 고혈압 같은 것도 약을 먹으면은 하루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안 먹으면 다시 당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도 비슷한데 약을 먹으면 염증을 좀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약을 안 먹으면은 염증이 다시 생기는 거죠.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혈압처럼 대부분의 저희 환자들도 당뇨, 혈압 환자처럼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내원해서 약만 받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조절만 한다면은 완치까지는 안 되지만 뭐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치료법으로는 보통은 이제 보편적인 치료라고 하는데 보통 5-아사라는 항염증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뮤노모듈레이터라는 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이 있고 스테로이드 약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 세 가지가 이제 보편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 잘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염증이 있고 막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고급 치료로 나갑니다. 고급 치료라는 거는 이제 주사 치료가 많긴 한데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뭐 혈관 주사도 있고 뭐 피하 주사도 있고 이렇긴 하고 최근 들어서는 소분자 물질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먹는 치료가 별로 없었고 다 주사를 맞았어야 되는데 이제 소분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분자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고급 치료들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런 치료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장내미생물 이식 같은 치료라던가 여러 가지 난치 질환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 뭐 줄기세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증상이 발현된 지 한 8년 정도 지나가면은 대장암 발생률이 비슷한 또래 사람보다는 더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의 경우에는 소장암의 발생도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런 염증에서 좀 이상한 세포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대장암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보통은 135라고 하거든요. 1년 뒤, 3년 뒤, 5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유전적인 요소는 밝혀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쌍둥이 비교 연구가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한테는 더 같이 유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유전적인 팩터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팩터랑 환경적인 팩터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거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신선한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동물성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중이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이 너무 많이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같은 것들이 장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는 좀 피해
피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좀 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염증성 장질환은 너무 청결한 경우에 생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깨끗해지고 서구화된 환경에서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청결하게 하는 것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동물하고 노출됐을 때 오히려 덜 걸린다, 뭐 애완견 키웠을 때 이런 얘기도 있고요. 흡연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